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상업용 그라인더 두 대를 조금 비교하는 컨텐츠를 준비했는데, 일단 첫 번째 그라인더는 요새 조금 많이 사용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신흥 강자 카이테어라고 하는 그라인더와,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은 카페에서 사용을 하시는, 어떻게 보면 국민 그라인더로 불릴 수 있거든요. 암핌 그라인더. 그래서 카이테어와 암핌 온디맨드 이 두 가지 그라인더를 조금 비교해보는 컨텐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 두 그라인더를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진행을 하는 것도 있고, 저희는 지금 교육장에 암핌 온디맨드, 암핌 SP2, 그 다음에 카이테어, 그 다음에 말코닉 259S, GBW 이렇게 4대를 소유를 하고 있어요. 상업용 그라인더로는. EK도 있는데 걔는 이제 조금 다르다 보니까 형태가 에스프레소용으로는 이 4대가 있는데, 말코닉 259S나 SP2 같은 경우는 금액대도 그렇고 성능적인 면도 조금은 더 윗단계다 보니까 약간 비슷할 수 있는 금액대, 그리고 성능도 어느 정도 비슷할 수 있는 이 라인업의 카이테어와 암핌 온디맨드 두 가지를 조금 비교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할 때 항목은 제가 총 5가지로 정했는데, 첫 번째는 커피 그라인더의 성능이에요. 그래서 성능적인 면에서는 이 그라인더로 갈았을 때 어떤 채널링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없는지, 두 번째는 동일한 양을 갈았을 때 분쇄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둘 다 시간 기반 그라인더다 보니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그라인딩을 했을 때 항상 비슷한 양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거를 조금 체크를 해볼 거고, 두 번째 항목은 이제 가장 중요한 맛비교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추출 레시피를 적용할 거고, 입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똑같이 맞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시간으로 가늠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레시피의 추출 시간까지 제가 입자 조절을 통해서 최대한 맞출 거예요. 최대한 맞춰보고 안 되면 제가 한 1초, 2초 차이로 맞춰서 맛을 본 다음에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 사용할 커피가 중강 배전, 미디엄 다크 계열의 이제 고소한 향과 단향, 그 다음에 약간 씁쓸한 애프터가 있는 커피다 보니까 그 커피에 적합한 걸로 조금 평가를 할 거여서 이 맛적인 부분은 제 개인 주관이 들어가기도 하고, 커피가 달라지면은 다른 그라인더가 조금 더 우세하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요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유지관리 및 편의성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볼 건데, 그라인더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날을 교체를 해야 되거나 또는 한 달에 그래도 아무리 적어도 한 번, 원래는 2, 3주에 한 번씩 청소를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 날 청소를 할 때 분해하는 게 조금 편리한 그라인더들이 있고 불편한 그라인더들이 있어요. 이 유지관리가 어떤 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은지, 그리고 플러스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어떤 시간이나 또는 그라인더의 어떤 모드를 변경할 때 어떤 게 훨씬 더 편한지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경제성. 근데 요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구매하시는 업체에 따라서 조금 더 비싸게 살 수도 있고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네이버에 공지되어 있는 수입사들, 그래서 암핌 같은 경우는 메테오라, 그 다음에 카이테어 같은 경우는 클러스톤, 공식 수입사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으로 좀 비교를 해서 성능과 같이 고려해서 어떤 게 조금 더 가성비가 좋은지, 경제성이 있는지, 이거를 제 주관적인 의견으로 조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같은 경우는 숫자 점수로 하기보다는 별 5개 만점으로 해서 제 기준에서 뭐 3개 또는 반개까지 평가를 해서 뭐 3개 반, 4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예정이고,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은 이 영상을 보실 때 최종적으로 보고 나서 이 그라인더가 무조건 좋은 거구나 라고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끔, 또 아까 말했듯이 어떤 커피를 내리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보니까 각각의 항목의 별점들을 잘 비교를 해보신 다음에 혹시나 이 두 가지 그라인더 중에 구매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그라인더의 성능에 관련된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8g을 제가 한번 계량하는 세팅을 해볼 건데, 제가 지금 어느 정도는 조금 맞춰봤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18g은 아니지만 그 언저리로 맞춰놨어요. 근데 보면은 지금 카이테어 같은 경우는 3.4초로 지금 시간이 세팅돼 있고, 암핌 같은 경우는 7.5초로 지금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3.4초에 얼마가 나오냐면 조금 조심스럽게 빼서 측정해보면 지금 19.6g 정도. 18g 맞추려면 조금 더 줄여야겠네요. 근데 이걸로 그냥 진행할게요. 19.6g이고, 암핌 같은 경우 해볼게요. 이게 조금 흘릴 수가 있는데 약간 로스가 있습니다. 좀 많이 나와서 19.7.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나오는 양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지금 설정되어 있는데, 카이테어는 3.4초, 암핌은 7.5초로
지금 2배가 이상이 차이가 난다, 시간차가. 그래서 일단은 속도 면에서는 카이테어가 암핀 온디맨드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빠르다. 저도 이거 이제 까먹으면 안 되니까 체크를 하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여러분 저희가 확인할 거는 그러면 이 분쇄량이 얼마나 균일한지를 확인을 할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실 점은 커피를 웬만하면 호퍼의 절반 이상을 채워줘야 좀 균일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동일한 커피가 양쪽에 나눌 만큼 많지가 않아서 암핀 같은 경우는 호퍼 사이즈가 조금 더 커서 이렇게 적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꽉 채웠을 때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건상 이 상태에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둘 다 조건은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 저희가 커피를 500g씩 넣어놨기 때문에. 자, 그럼 카이테어를 연속으로 한번 5번 정도 그라인딩을 해볼게요. 최대한 안 흘리고, 아까 처음이 19.6g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19.5g 나왔습니다. 두 번째. 아까 그걸 첫 번째로 하고 이걸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측정 해볼게요. 20.6g. 조금 갑자기 편차가 심해졌네요. 네 번째 19.8g. 다시 조금 균일하게 나오고, 다섯 번째 19.8g. 오, 방금이랑 똑같아요. 세 번째는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세 번째만 딱 1g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0.1g, 0.2g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3번만 빼면 거의 정확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 분포로 봤을 때. 이번에 암핌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암핌 같은 경우 아까 처음에는 19.7g 나왔거든요. 19.3g 비슷합니다. 0.4g 차이. 그 다음 세 번째 19.5g. 이것도 큰 편차 없고, 네 번째 20g. 이것도 0.3 정도 편차고, 마지막 다섯 번째 20.1. 봤을 때 첫 번째가 19.7, 그 다음이 19.3, 마이너스 0.4 차이 나고, 그 다음은 19.5, 그 다음 20, 그 다음 마지막 거가 20.1. 거의 편차가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2, 0.3, 그 다음에 플러스 0.5, 요 정도 편차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편차로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카이테어보다 좀 더 정확하긴 해요. 근데 이제 아까 카이테어가 유독 3번만 좀 이상하게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해서 우리가 결과로 끝내기보다는 어느 정도 많은 실험을 해봐야 돼요. 커피도 더 가득 채운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고, 이런 거 다 감안했을 때 제가 봤을 때 둘 다 비슷하다. 편차 같은 경우는. 그리고 편차가 엄청 심하게 나진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매장에서 근무하실 때 커피를 좀 절반 이상 담고 하셔야 훨씬 더 편차가 적다. 그리고 정확한 추출은 도징 저울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이 분쇄 균일도 면에서는 어느 정도 둘 다 비슷한 면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능적인 거에서 채널링의 유무를 조금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자가 갈릴 때 그라인더의 입자가 좀 불균일하거나, 또는 이 포터필터에 뿌리는 분포가 조금 퍼져 있는 경우에 채널링 현상이 많이 목격되기도 하거든요. 그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일단은 맛 비교는 이따가 자세히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간단하게 바텀 미스를 사용해서 눈에 보이는 양상만 확인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입자를 잡은 다음에 추출을 해서 눈에 보이는 양상이 이상하지 않은지 그거 먼저 확인을 할게요. 머신은 심의 공호 머신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카이테어부터 확인해 볼게요. 8g을 사용을 할 거고, 별도의 칠침봉 같은 장비 없이 그냥 가볍게 손으로 레벨링한 뒤 템퍼로 템핑만 하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서 떨어지는 거를 조금 잘 봐주세요. 입자를 조금 지금 곱게 설정해놨는데, 입자가 너무 고와서 지금 막힘 현상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 윗부분에서 커피가 먼저 나오는 현상은 보였거든요. 그래도 그 이후에는 모아지는 느낌은 나오지만, 이 그라인더는 제가 봤을 때 위쪽에서 항상 조금 더 추출이 빠르게 나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도 나쁘진 않은 편이다. 막 지금 입자가 좀 고운 상태여서 막힘이 있어서 그렇지 막 튀면서 나오는, 막 양갈래로 나오는 그라인더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그라인더는 아니다. 나쁘지 않다. 자, 이번에 암핌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한 번 더 눈으로 확인해 볼게요. 이것도 약간 위쪽에서 나오죠? 입자를 똑같이 맞추진 못했지만 처음에 위에서 터진 이후에는 그 다음에 균일하게 떨어지는 모양을 보여주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차이가 있는 게, 이 옆에 있는 이 크레먼 머신으로 측정을 했을 때는
어떤 그라인더든 조금 더 균일한 색감과 균일한 모양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머신에 따른 편차도 조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썼을 때는 두 그라인더 모두 그냥 우리가 7층봉을 쓰지 않고 일반적인 템핑을 했을 때 채널링이 엄청 심하지 않다. 둘 다 어느 정도 괜찮은 모습을 보인다. 근데 이거는 육안으로만 한 거잖아요. 이제 맛을 보고 조금 생각을 해볼 건데 맛 비교를 두 번을 할 겁니다. 하나는 7층봉을 안 쓰고 그다음 하나는 7층봉을 쓰고 그렇게 따뜻한 아메리카노로 만들어서 맛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저희가 이제 다 뽑았고 레시피는 18g에 38g 정도 제가 추출을 했고 둘 다 25초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두 배수보다 조금 더 뽑았고 시간도 맞춰놨거든요. 입자가 완전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입자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고 마셔볼 건데 블라인드로 먹어볼게요. 지금 이쪽이 카이테어, 이쪽이 이제 안핌으로 추출을 한 건데 앞에서 편집자님이 섞어주시면 제가 블라인드로 먹고 일단은 그냥 이 왼쪽이 어떤 느낌이다, 오른쪽이 어떤 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섞어주세요. 네, 여러분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은 항목은 이게 중강배전 커피다 보니까 바디감, 어떤 게 좀 더 무거운지, 그 다음 클린컵, 어떤 게 조금 더 뒷맛이 깔끔한지, 너무 지저분한 쓴맛이 있지 않은지, 세 번째는 향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미디엄 다크 커피긴 하지만 라이트한 것처럼 막 화려한 향이 나지 않더라도 좀 그런 단향들, 고소한 향들이 많이 나는 커피에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이랑 자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이쪽 왼쪽 거, 오른쪽 건. 우선은 바디감 같은 경우는 저는 왼쪽이 더 무겁습니다. 이쪽 게 조금 더 무거운 느낌이 들고 어두운 느낌이 훨씬 강하거든요, 오른쪽에 비해서. 그다음 클린컵 같은 경우는 사실 둘 다 비슷하긴 한데 오른쪽이 조금 더 깔끔해요. 근데 왼쪽이 막 지저분하다기보다는 왼쪽은 좀 단향이 좀 잘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향으로 좀 봤을 때는 왼쪽 커피는 단향이 엄청 좋아요, 생각보다. 근데 오른쪽 커피는 단향보다 산미적인 부분이 조금 더 드러난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커피가 바디가 조금 더 무겁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여운의 쓴맛이 가고 단향이 좀 많이 나고, 오른쪽 커피는 바디가 조금 왼쪽보다 가볍고 대신 좀 더 애프터가 클린하고 얘보다 살짝 가벼우면서 산미감이 조금 더 드러난, 산뜻하게. 둘 다 좀 매력이 다르거든요. 물론 이거는 우리가 블렌드다 보니까 그 블렌드 구성 성분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평가했을 때는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왼쪽과 오른쪽을 이제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왼쪽이? 여러분 지금 결과로는 아까 제가 말한 이 왼쪽이 카이테어고 오른쪽이 요게 이제 안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커피에 따라서도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근데 제가 지금 했던 결과로는 카이테어가 조금 더 무거우면서 여운이 길고 단향들이 조금, 우리가 갈색 계열의 단향들이 잘 나고, 이 오른쪽으로 안핌으로 했던 게 조금 더 가볍고 깔끔하고 조금 더 산미가 잘 표현됐다. 하지만 말했듯이 커피에 따라서 또 블렌드다 보니까 여러 번 테스트했을 때는 조금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한 번만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7층봉 섞은 거까지 끝냈고 카이테어 같은 경우에는 추출 시간이 오히려 좀 빨라져서 24초가 나왔고 그 다음에 안핌 같은 경우에는 1초 늘어난 26초 나왔습니다. 둘 다 양상은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고 특히 카이테어 같은 경우는 거의 색감이 고르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 이거를 크레마 적당히 깨준 다음에 이번에도 섞어주시면은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또 먹어볼게요. 일단은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7층봉을 하고 나면 바디랑 질감이 정말 좋아지거든요, 클린컵이랑. 일단은 7층봉을 하지 않았던 거랑 둘 다 동일하게 클린컵은 훨씬 좋아졌거든요. 둘 다 진짜 지금 괜찮아요. 여기서 이제 좀 차이점을 볼 건데 바디감을 좀 볼게요. 솔직히 비슷하거든요. 거의 비슷한데 저는 이번에 오른쪽이 조금 더 무거운 바디감, 그 다음에 애프터를 좀 볼게요. 지금 적당히 식어서 둘 다 마시기 좋은데 둘 다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이제 클린한 걸로 봤을 때는 저는 왼쪽. 근데 둘 다 진짜 너무 좋았어요 지금. 자, 마지막 향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러분 향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왼쪽과 오른쪽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오른쪽이 향의 좀 복합성이 좀 잘 드러나거든요. 확실히 지금 섞어주니까 아까 원활한 추출 되지 못하던 부분들이 잘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바디감은 오른쪽 커피가 더 무겁습니다. 조금 더, 엄청 차이는 아니에요. 하지만 깔끔함은 왼쪽이 좀 더 좋아요. 좀 더 산뜻하거든요. 근데 향의 복합성으로 봤을 때는 오른쪽이 조금 더 풍부하다, 향이.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좀 좋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이게 뭐죠? 일단은 지금 요 7침봉을 했을 때 결과로는 안핌 같은 경우가 좀 더 무겁고 향의 복합성이 훨씬 좋게 나왔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카이테어가 조금 더 깔끔하고 산뜻하지만 향의 복합성은 약간 좀 떨어지는 부분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여러분 아까 저희가 했던 결과랑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반대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뭐 7침봉의 효과일 수도 있지만 그 생두의 구성에 따라 블렌드다 보니까 그런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알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이 두 개가 막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맛 차이가 저는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걸 더 계속해서 많이 반복을 해서 뭐 카이테어가 어떤 부분이 훨씬 좋다, 안핌이 어떤 부분이 훨씬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블라인드로 계속 반복을 하거나 또는 블렌드로 계속 반복했을 때 계속 결과가 왔다 갔다 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혹시 나중에 더 많은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커피 맛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면, 일단은 기억해 주실 게 실험을 많이 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이 그라인더로 하면 무조건 이런 맛이 나요는 아니지만, 제가 조금 분석해 봤을 때 전 평소에도 안핌 그라인더를 많이 사용을 하니까 안핌 그라인더가 7침봉을 사용을 했을 때가 훨씬 더 맛이 좋았어요. 네. 그리고 저도 수업 때도 항상 많이 겪는 그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썼을 때보다 썼을 때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분석해본 바로는 안핌 같은 경우는 입자 자체의 균일도라던가 어떤 입자 자체가 절삭되는 거는 참 좋은데, 문제가 그 분포도 자체가 조금 넓다 보니까 7침봉을 썼을 때랑 안 썼을 때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제가 충분히 느끼는 게, 안핌 엄청 좋은 그라인더예요. 근데 7침봉을 안 쓰면 그게 너무 현저하게 좀 떨어진다, 아쉽게도. 근데 쓰면은 정말 향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카이테어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해보니까 썼을 때와 안 썼을 때 편차가 있어요. 쓴 게 훨씬 좋아요. 하지만 그 편차가 안핌처럼 엄청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썼을 때는 안핌처럼의 향의 복합적인 부분들은 나오진 않는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 커피가 좀 더 디게싱이 되거나 다른 커피일 땐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조건에서는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7침봉을 무조건 쓸 수 있는 모두가 그런 매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도 내가 하는 환경을 고려하셔서 그라인더를 선택할 때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핌 사용하시는 분들은 7침봉 안 쓰셔도 되니까 테스트만 한번 해보시면 진짜 많이 다르거든요. 갑자기 우리 커피가 향도 잘 나면서 엄청 무거워진 걸 경험을 하실 수 있고, 다른 그라인더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안핌은 그게 조금 더 편차가 제 생각엔 크다. 이렇게 커피 맛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세 번째로 디자인 항목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디자인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매우 주관적이다. 그래서 저도 무슨 디자인 전공자가 아니거든요. 그냥 제 취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점수를 여러분들이 크게 보실 필요는 없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 디자인을 보시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조금 다른 거는 카이테어는 저희 지금 블랙 버전이고 안핌은 화이트 버전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화이트를 좀 좋아해요. 카이테어 화이트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엄청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색깔에 따른 편차도 존재한다 봐주시고, 카이테어 같은 경우가 훨씬 더 높습니다. 높이가 높고 우리가 그냥 딱 봐도 더 큰 그런 약간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안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네모 박스 같은 직사각 형태예요. 그래서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라운드도 젖어 있고 약간 안핌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 이 카이테어 그라인더가 저는 디자인적으로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화이트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실제 봤기 때문에. 근데 안핌 같은 경우는 이 깔끔하거든요, 디자인 자체가. 그래서 이런 약간 박스 형태. 근데 약간 뭐가 없어요. 뭔가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게. 근데 이런 난 깔끔한 게 좋다 하시는 경우에는 안핌을 선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카이테어를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또 제 의견을 조금 설명드려봤고,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또 맛도 중요하지만 거의 두 번째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유지 관리 및 편의성에 대한 거를 조금 항목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유지 관리는 벌을 까야 돼서 편의성에 대한 부분만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편의성에서는 이 디스플레이, 일단 보시면은 카이테어 같은 경우는 엄청 큰 디스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안핌 같은 경우는 여기 아래 하단에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가 아니에요. 이 버튼들을 눌러서 접속을 해야 되고, 카이테어 같은 경우는 터치 버튼입니다. 1컵, 2컵. 그리고 뭐 여기는 설정으로 들어가서 언어 선택이 돼요. 아쉽게도 한국어가 없습니다. 중국어와 영어인데 여러분 그냥 영어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뭐냐면 이 오토로 설정을 하면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계속 나오거든요. 다시 누르면 꺼지는 거고, 매뉴얼로 했을 때는 누를 때마다 나오는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매뉴얼로 했을 때는 보세요. 이 시간은 계속 흘러가요. 이런 식으로 다시 될 때마다. 그러니까 뗐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시간이 다시 거기서 이어지다 보니까. 근데 이걸 만약에 오토 모드로 하면은 계속 나와요. 근데 다시 누르면 꺼져요.
근데 다시 누르면 리셋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토보다 매뉴얼을 선호를 하거든요. 또 이게 딱 맞게 껴놓으면 잘 안 빠져요. 근데 너무 바쁜 매장이어서 이게 중간중간 빠질 때마다 오히려 헷갈린다. 그럼 오토 모드로 잘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설정 가능하고, 시간 설정 같은 경우는 카이테어는 엄청 직관적입니다. 1컵, 2컵인데 1, 2번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터치 스크린의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게 무슨 계산기 같은 게 뜨거든요. 계산기가 아니라 여기 시간을 입력하는 거예요. 0.1초 단위로 3.4초로 돼 있었죠. 이거를 내가 3.6초로 바꾸겠다. 0.1초 차이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라인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렇게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편하게. 그리고 요거는 수동 모드고, 얘는 누르면 이렇게 커피가 그라인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라인더에 어떤 버튼이 고장났을 때 이 버튼을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 버튼은 사용량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필요하신 경우에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리셋이 가능해서 여러분들이 뭐 중고로 구매하시거나 이럴 때는 좀 도움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그냥 사용량 가늠하실 때 교체에 대해서 조금 측정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 다음에는 안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안핌의 시간 조절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 설정하려는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1, 2, 3, 4, 대충 4초 정도 길게 누르시면 깜빡깜빡 거리죠. 초 단위 0.1초 단위 조절이 돼요. 초 단위 이렇게 내가 조절을 하는 거고, 눌러서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저장이 돼요. 이렇게 1컵, 2컵, 1번, 2번 버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 조절의 편의성으로 보면은 카이테어가 훨씬 우수해요. 왜냐, 이 바로 앞에서 직관적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좀 더 길게 눌러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처음에 이거 조작법을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수강생분들이.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보는 사람도 그냥 눌렀을 때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보니까 이 편의성에 대해서는 디스플레이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뭐 사용량도 알 수 있고, 이 버튼을 통해서 오토나 매뉴얼 모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요 카이테어가 훨씬 더 우수하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유지관리, 얼마나 분해가 쉽냐에 대해서 조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분해를 하기 위해서 원두를 먼저 비워줄 건데, 마감 청소할 때도 호퍼를 비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카이테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약간 닫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이게 약간 살짝 뭔가 약간 얇은 느낌? 너무 간단한 약간 부품처럼 보이거든요. 안핌도 플라스틱은 맞아요. 근데 조금 더 견고한 느낌이 있어요, 뭔가. 얘도 약간 덜렁덜렁하긴 하는데, 둘 다 약간 덜렁하는 플라스틱이지만 얘가 조금 더 견고하고, 이게 두 개가 좀 다릅니다. 카이테어는 이게 연 거고, 안핌은 이게 연 겁니다. 이게 뺀 거고. 두 개가 다르거든요. 안핌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거 잘 생각을 해주시고, 꽂은 다음에 호퍼를 위로 들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빠져요.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원두 봉투에. 그다음 호퍼는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헹궈주시면 되고, 그 다음 여기 커피가 남죠. 이 부분을 스푼 같은 걸 활용해서 떠주시면 되는데, 그라인더를 끌게요. 이 부분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뜯다 보면 다 뜰 수는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그냥 청소기로 빨거나 그라인딩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이걸 이제 전체를 빼면 날이 나오는 건데, 이 정도까지 빼준 다음에 그라인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거 막아놓고 갈게요. 그라인딩을 싹 그라인딩을 끝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안핌 정확하게 열어준 다음에, 안핌은 요 3개의 나사가 있거든요, 호퍼에. 이걸 일단 풀어주셔야 돼요. 이걸 풀어주시고 얘를 빼줍니다. 요게 이제 닫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안핌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더 넓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걷어내주고, 그 다음에 좀 튈 수 있으니까 호퍼 살짝 닫고 그라인딩 해줄게요. 그리고 여러분, 두 그라인더 모두 이제 나오는 그라인더 중에 조금 상위 모델 그라인더 중에 호퍼를 장착 안 하면 작동 안 되는 그라인더들이 많아요. 근데 얘는 둘 다 작동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건 둘 다 똑같아요. 자, 안핌 작동하죠? 지금 막 위로 튀죠, 원두? 여기 손 넣으시면 절대로 안 되고. 그리고 이 그라인더도 보면은 작동하죠. 요건 똑같습니다. 상위 모델 중에서는 이게 작동이 안 되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좀 불편할 때도 있어요. 안전을 위해서 만든 거지만. 자, 그럼 이제 안전하게 그라인더 전원을 모두 차단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안핌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 뭉치를 풀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돌려줘야 돼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이것만 풀어주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카이테어를 풀어볼게요. 육각렌치를 사용해서 이렇게 풀어주시고 끝입니다. 이렇게 분해 청소하시면 돼요. 엄청 더럽죠? 이걸 싹 청소를 해주고 빨아주고 내부까지 뽑고 싶다. 그러면 이제 십자 드라이버 넣어가지고 내부까지 뽑고 다시 구멍에 맞게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점이 뭐냐, 분쇄 조절을 할 때 이 다이얼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껴놓고 다시 조절할 때 그 메쉬를 맞출 때 0점을 다시 어렵게 맞출 이유가 없다. 물론 안핀 같은 경우도 이 빨간색 핀으로 가리키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미리 외우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4점 한 8 정도에 두고 있었다, 이걸 외우고 있으면 다시 이걸 맞추면 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이 좀 더 간편하게 여기서 놔둬주면 상관이 없다. 그래서 둘 다 분쇄 조절을 다시 맞추는 게 어려운 그라인더들이 아니긴 해요. 제가 봤을 땐 카이테어 같은 경우가 그냥 이렇게 3개만 풀면 되니까 훨씬 더 간편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핀 같은 경우도 나사를 많이 풀진 않아요. 이 2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2개를 풀고 얘를 또 이렇게 돌려가지고 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쉬운 그라인더에 속해요. 저도 항상 수업 때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문제는 이 2개 나사가 생각보다 꽂을 때가 조금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나사 구멍을 보면 훨씬 작죠. 맞추는 게 처음에 조금 까다로울 때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얘는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나사선을 맞춰서. 근데 얘는 그냥 쏙 빠지는 이런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합도 엄청 쉽거든요. 여기 나사선 맞춰가지고 꽂아주시면 돼요. 근데 한 번에 다 꽂지 마시고 적당하게 조여놓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꽉 조여주시면 됩니다. 한번 장착한 다음에 아까랑 입자 진짜 거의 비슷한가 추출 한번 해볼게요. 안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해 청소한 영상이 여러분 있거든요. 그거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안핀 분해 청소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 고려해서 점수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인딩 살짝만 해서 버리고 추출해 볼게요. 아까 했던 18g으로 맞춰서 7층봉 섞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런 안핀이나 카이테어처럼 그 그라인더를 분해 청소한 다음에 입자를 맞출 수 있는 가이드라던가, 또는 카이테어처럼 아예 고정이 돼 있지 않는 그라인더들은 다시 맞추시다가 원두를 많이 버리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카이테어는 그게 이제 아예 거의 고정이고, 안핀 같은 경우는 눈금이 있다 보니까 표시선이 그걸로 내가 외운 다음에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추출해 보겠습니다. 지금 촬영하면서도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완전 똑같진 않을 수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추출 시간이 조금 빨라졌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른 영향일 수도 있기는 해요. 그라인더를 한번 분해했다 청소를 하시면 약간의 틀어짐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사용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예 완전 굵게 나오거나 말도 안 되게 곱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세팅을 맞추기 좀 힘든 그라인더들은. 근데 이 그라인더는 기본 가이드 라인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시 입자를 조금씩만 조절해 주시면 금방 원래 했던 세팅을 잡을 수가 있다. 요것도 좀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은 한번 안핀과 오늘 카이테어 두 상업용 에스프레소 그라인더를 비교해 봤는데,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성능적인 면에서는 일단 그라인딩 속도, 일단 그라인딩의 편차, 그 다음에 뭐 채널링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봤는데, 카이테어 같은 경우가 속도가 이제 월등하게 조금 더 빠르고 편차도 그렇게 심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별점 5점 만점에 3.5, 별 3개 반, 별 3개 반을 줬고, 안핀 같은 경우도 편차가 많이 없었어요. 그라인딩에서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없었고, 대신에 카이테어와 비슷하게 약간의 채널링 현상이 조금 보였고, 7친봉을 섞지 않았을 때. 근데 속도가 조금 느리다 보니까 카이테어에 비해서는 별 3개를 줬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맛적인 부분에서는 7친봉을 섞지 않은 것과 사용한 것의 차이가 꽤 나긴 했는데, 어쨌든 안핀 같은 경우가 7친봉을 사용을 했을 때 훨씬 더 향의 복합성이나 바디적인 부분들이 조금 좋았다 보니까 안핀을 3.5, 그리고 카이테어를 별 3개를 줬습니다. 안핀을 제가 3개 반 준 이유는 원래 4개 이상을 주고 싶었는데 7친봉을 모두가 쓸 수 있는 환경의 카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쓰지 않았을 때는 비교적 조금 맛이 아쉬웠기 때문에 그래서 3개 반을 줬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디자인 부분은 아까도 말했지만 매우 주관적입니다. 매우 주관적인데 둘 다 엄청 깔끔해요, 제가 봤을 땐 솔직히. 근데 이제 카이테어 같은 경우가 전 조금 더 이런 디자인을 선호하기 때문에 3개 반을 줬고, 안핀 같은 경우에는 별 3개를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유지관리 및 편의성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청소하기가 편한 그라인더에 속합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서의 편의성 같은 걸 고려했을 때 카이테어를 저는 별 4개를 줬고, 그 다음에 안핀 같은 경우에는 얘도 조절이 편하지만 얘보다는 조금 더 이제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 근데 그보다는 이 디스플레이상의 편의성이 카이테어보다는 조금 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별 3개 반을 줬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경제성인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했지만 구매하시는 업체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공식 업체, 지금 등록되어 있는 공식 업체에서 살펴봤는데, 이 안핀 같은 경우는 메테오라에 지금 180만 원에 등록이 돼 있고, 카이테어 같은 경우는
클러스톤에 140만 원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 업체의 기록으로 봤을 때도 금액 차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경제성을 고려했을 때 카이테어 같은 경우는 이 정도 편의성에 맛까지 고려했을 때, 그리고 이 정도 가격이라고 봤을 때 저는 별 4개를 줬고, 안핀 같은 경우도 맛이 잘 나오고 편의성이나 분해 청소 같은 게 좋은 그라인더지만 금액대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별 3개를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오늘 카이테어와 안핀을 5가지 항목으로 나눠가지고 제가 평가를 해봤는데, 앞서서 계속 말했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평가이기도 하고 맛 같은 경우는 더 많은 테스트를 거치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막 절대적인 걸로 기준으로 잡지 마시고, 이 상업용 그라인더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는 교체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희 영상을 어떤 가이드라인 정도로만 삼아서, 참고사항 정도로만 삼아서 들어보시고, 또 각 업체에 문의해보셔서 사용해볼 수 있으면 직접 사용을 해보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좀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다양한 그라인더나 머신 같은 제품들을 조금 비교하는 컨텐츠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궁금하신 어떤 그라인더나 가정용이나 상업용 다 상관없습니다. 또는 머신이나 이런 거 궁금하신 거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그라인더에 대한 조금 더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정보가 알고 싶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드리거나 테스트를 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